게시판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종목 올려주셔서 바로 좀 한 종목 먼저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 양조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증권통으로 평성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850원에 매수 들어가셨고요. 20% 담고 있다고 얘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만들면서 오늘 장 마감됐네요. 굉장히 강했는데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게 실렸어요. 지금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세요. 네, 이거는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면은 보혜양조가 오늘 사신 분 그 배짱 그죠? 좋은 겁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이러한 주식들이 물건인 것은 맞는 거고 쫓아 들어가는 어떤 그 결단력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혜양조의 한 가지 단점은 매수하신 분이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2,000원짜리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증거금액. 얘가 부채 비율이 많고 뭐 회사가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가 아니고 재무 구조가 약간 취약합니다. 이 주식이 지금 음식료업이고 보혜양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소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는 장사 망하는 회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이건 그죠? 누군가가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간에 매매를 할 때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 정도를 우리 시청자분이 아시고, 전반적인 큰 틀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상 600원에서 2,000원 3배, 6424, 2,400원. 2,400원 정도면은 한번 애들이 작업을 했다가 서로 넘기고 팔아먹고 하는 어떤 기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때마침 2010년도 고점과도 유사해요. 그래서 결론, 이 주식은 최근에 터지는 이 거래량이 한번 시세 분출을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차트와 어떤 주식시장의 분위기에서 감지가 되면 사실이다. 그러나 저가주의고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 확대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그 우려가 되니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2,300원 정도에서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다면 역시 항상 이 종목이가 토마토TV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그 중국 시장 점검할 때 봤더니 뭐 거래원 창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특별한 건 없어. 그러니까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가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니 그 부분에 가면은 한 번 정도 파시고, 또 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흔들리거나 조정받으면 주가가 그냥 쫙 빠지면은 그럴 때는 한번 사서 또 한 2,500원, 2,600원 정도 가면 또 한번 파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현명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주식은 잘 사신 겁니다. 네, 굉장히 또 오늘 과감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성과가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긍정적인 진단 나왔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성공세레머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산업 올려주셨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뭐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69,000원 매수가입니다. 수익 좀 보고 계시고요. 25%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요일에 이 신일 면세점 선정의 발표가 나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서 장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하다가 반절 정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기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어떤 금액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 것 같고, 그간에 좀 많이 올라와서 못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점검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거고, 현대산업도 있지만 한화 쪽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건 보면 한화도 아마 오늘 음봉 맞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제 음봉 맞았구나. 지금 이 면세점 쪽 해갖고 한화, 네. 현대산업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현대산업은 한화 석화도 있죠. 보면 한화케미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산업개발은 가격적인 부담이 커요. 시청자님, 가격적인 부담이 크니까 큰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하고 시장에 참여할 때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보통 악재는 받고 호재는 매도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시청자님들. 현대산업개발이 호재에 주는 이게 가면 82,000원 82,000원 정도까지는 가겠네. 그러니까 얘는 가면 82,000원까지는 가겠으나 자 시청자님들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가면 82,000원이면 돈 10,000원 정도 더 가는 건데 얘가 돈 10,000원 더 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종복이가 여기 나와서 바이오 진단해드리고 여러 가지 종목 진단해드릴 때 이건 좋아 보인다 더 사도 된다 라고 했던 주식이 저점 찍고 올라간 폭이 있을 거고요. 한 30-40% 이상 올라갔을걸?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현대산업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수혜로 받고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도 수혜받고 호재만 있다 보니까 건설 섹터에서 최고의 주식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가는 일이 있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일이 있는데 현대산업은 지금까지 올라만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대산업 같은 주식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을 먹겠냐 이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이익을 챙길 것이냐 이걸 집중해서 생각하는 위치다.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올라왔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요것은 보다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내일 정도 그죠? 그냥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려보고 싶고 만약에 얘가 한 6만 원대로 죽는다. 그럼 사는 거고 또. 주식은 결국 가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애매해. 호재가 나온 뒤에 연속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막고 있는 주식을 길게 보기에는 좀 부담 가요. 시청자님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사자마자 먹는 그런 주식도 찾으면 많이 있으니까 뭐 못 팔아도 한 75,000원에는 팔 수 있겠네요. 그 정도 가면 더 좋은 주식으로 한번 시야를 넓혀보셔라. 요렇게 진단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뭐 수혜권이시니까 좀 마음 놓고 또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서 좀 답을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선고 세리머니님 종목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윤일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한번 점검 도와드릴게요.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 42,000원에 진입이 돼서 좀 약간의 손실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놓으신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50%나 지금 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보합, 오늘도 6%가량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5월 말에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약주 흐름 타면서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제약주 충격했을 때 급락하고는 회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종목이. 약해서 그런 거지 뭐. 지금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제가 토마토TV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종목을 진단해 드릴 때 가장 이제 내가 아무리 이 종목이라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상장, 신규 등록 주식인데 제노포커스 이것은 지금 손바뀜 정도는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원료의약품 쪽이네. 보니까 회사 내용 괜찮네요. 회사 내용 괜찮고 좋은데 역시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그래서 비중이 많은 게 김수경 앵커 말처럼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비중만 이분이 지금 42,000원 지금 3만 뭐 별거 아니네. 근데 그죠? 이런 거는 그 지난번에 이종복이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7월 7일 날 7월 7일이 칠석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시장 전날 50포인트 넘게 폭락하고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그래갖고 바이넥스 막 이런 애들 힌트도 좀 드렸고 네. 아가방 같은 거 좀 수익 좀 내라고 계속 그렇게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거 딱 눈치를 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이 비중만 한 20% 정도라면은 이거 그죠? 이거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만한 어떤 힘을 갖고는 있네요. 힘은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비중이고 이틀이 문제인데 이렇게 하셔보셔요. 어차피 너무 많은 비중을 산 게 단점인데 주식이 나쁜 건 아니니까 이종복이가 안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5월 19일부터 VOD를 보면 알겠지만은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내용 자체가. 근데 이게 3개월도 안 된 주식 지까짓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하겠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느낌, 시장의 중심주, 그 다음에 업황,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걸 종합하고 움직인 캔들도 보면 얘는 장대 연봉은 7월 7일 날 하루밖에 없어요.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보시더라도 그 이후에는 죄다 장대 양봉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간 실적 없이 올라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목들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나오는 건데 흔들림이 나오는 타이밍에 거래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37,000원은 안 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7,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거 갖고 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주식 들어가갖고 1, 20% 깨진 거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1, 20% 깨진 거 잘라버리고 30%, 50% 올라가는 거 사갖고 복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런 거를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집중적으로다가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이종복이가 이토마토에 있는 한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얘가 죽는 기준은 37,000원. 37,000원 지지되면 제가 봤을 때 45,000원, 46,000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일. 그죠? 8일 정도 지나면 거기 가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요 주식은 비중 체크를 잘 하시고, 요번 주에 이제 옐런 연설에 따라서 이제 등락 혼조가 나올 때, 37,5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느냐 그걸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만 무난히 버텨준다면 바로 치고 갈 수 있고, 내일이라도 내일 움직이긴 쉽지 않을까. 내일도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일 모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를 들고 치고 갈 때는 45,000원 정도에 가면 비중을 20%, 25% 정도로다가 맞춰놓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보시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이 주식은 네. 점수로 따지면 70점. 70점. 시청자님 아시겠죠? 네, 많이 주셨네요. 그래도 70점이요. 70점이면 네. 뭐 요새 뭐 100점짜리 수두룩한데 네.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제누포커스 윤12님 종목 봐드렸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LG생명과학입니다. 핸드폰 번호 6329 쓰시는 시청자님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72,000원에 매수하셨네요. 30% 들고 있는데 일단 수익권에서 매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꺾이기 전에 9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아마 전문가님께서도 괜찮다고 몇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 아닐까? 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여기에서 전략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예, 이거는 뭐 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아까 어떤 시청자분 현대산업개발 질문하셨던 분하고 이제 이치가 비슷한 건데 현대산업개발하고 엘생하고의 차이는 현대산업은 모든 호재를 받고 움직였고 엘생은 그냥 어떤 시장의 주도주의 어떤 위용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7월 7일 날 91,000원 찍고 6만 원 후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75,000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76,000원, 77,000원. 그러니까 얘는 자율적으로 76,000~7,000원까지는 올라가는 게 이제 기본 정석 플레이. 그래서 항상 똑같이 제가 이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 여기 종목 진단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얘기해드리는 핵심은 저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어떤 힘, 파워, 주식시장의 어떤 퀄리티 플러스 그 주가의 추세, 힘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캔들과 지지저항으로만 이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적중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얘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76,000~7,000원까지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뒤는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를? 거래량 얼마? 75에서 100만. 얘가 75에서 100만의 거래가 그 라인에서 박혀주면 전고점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되밀립니다. 되밀릴 때 이제 다시 69,000원에서 7만원의 지지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갈 때 10만원 넘어간다. 요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나 더 이상 저는 이제 네. LG생명은 여기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부끄러워가지고. 예. 네. 시청자님 참고 되셨죠?
예. 네, 많은 참고 되셨을 겁니다. LG생명과학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이종부 전문가님의 시황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긍정생각님께서 꼭 좀 시황 좀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해외 악재는 어느 정도 거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좀 미국의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집중이 좀 관심이 되는 분위기고 실적 시즌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전략 팁 좀 주실까요? 제가 오늘 전략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시청자분들. 6월 30일 날 257.5, 그 다음에 250조, 그 다음에 7월 7일 칠석대 와갖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250 이하로 다 내려가는 게 유리하고 어떠한 악재,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바로 내일과 모레 사이에 또 옐런 의장에서 나올 어떤 그쪽에 있는 어떤 그런 악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장이 악재가 나오면 240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달고 올라가서 250 쪽으로 붙어서 박스권에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난주 시황이었어요. 여기 토마토TV 시청자분들 그런 얘기 솔직히 좀 위험하잖아. 그죠? 그 만약에 틀려봐. 그죠? 근데 지금 2번 연속인데 요번까지 제가 맞추면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안 볼 것 같아서 좀 부담 갑니다. 이런 농담도 하는 어떤 여유로움. 주식을 하실 때 시청자님들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 김수경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실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봅니다. 대형주들 실적 안 좋은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되지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자체가 화랑을 띄웠고 중국이라든가 독일 쪽은 그리스 문제, 그러니까 그 유럽연합은 그쪽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중국은 그거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 만약에 중국 시장이 그 정도 흔들릴 걸 몰랐다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정말로 이종복이도 무서울 만큼 올라간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어요. 그거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해외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할 때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안 깨지고 버팅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해외 시장과 연동돼 갖고 그냥 흥에 겨워 올라갔다면 지금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그때 못 올라간 게 지금 다행이다. 요 정도. 그래서 제가 토마토TV 시청하는 분들 대형주는 당분간 하지 마셔요. 대형주를 하려면 은행주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아니. 증권주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온 건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외 시장에 악재가 거쳤다 해도 어느 정도 해외 시장에 어떤 그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해도 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옐런 내일과 모레 사이에 연설하겠죠? 뻔합니다. 그죠? 연말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그 정도의 뉘앙스로 장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옐런 연설 그냥 지나가는 거고 기존에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우려감이 장을 짓누르지 않는 한 장이 급락할 일은 없어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미스테이크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한 요인들이 해소가 됐을 때 장이 260, 265로 올라갈 수 있냐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 그런 기대감은 토마토TV 시청자분들은 안 가지시는 게 좋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틈새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식에서 3, 4천억을 이틀 연속 매도한다면 당연히 전저점을 테스트하겠지만 그렇지만 전저점이 깨진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 수급이 왔다 갔다 어느 하루는 매도하고 또 하루는 뭐 매수하고 또 미국이 급등하는데 중국은 급락하고 중국이 급등하는데 미국이 급락하고 막 서로 엇박자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장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장이 되지 않겠냐. 시청자님들 요 정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다가 오늘 3일째 반등 나오는 날 달고 21선에 두드려 맞았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장이 올라가는 신용이 나온다면 또다시 21선 가면 두드려 맞겠죠. 그 다음에 내일 장이 이제 출렁출렁거리고 흔들린다면
5일선 오늘 저점과 전일 시가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아마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는 조금 더 참는 김에 대형주는 조금 더 좀 참으시고 정대형주를 하고 싶으면 변함없이 증권주,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헬스 중소형주 옥석 가려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핀테크 요새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거 사물 인터넷도 있고 그런 거 위주로 대응하시면 뭐 한 주일 동안 또 따끈따끈하지 않겠어요? 네. 예. 따끈하실 거예요. 예. 네, 다음 주까지 또 저희 전략 들을 거 또 기다려보고요. 또 참고해서 또 매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란에서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거래소에서 지금 장외 거래죠. 거래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 2% 정도 지금 WTI 가격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국제 유가 시세 좀 잘 보셔야겠고요. 또 그리스 해결이 되면서 오늘도 유럽장 출발 지금 강하게 상승 출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